우주세기 79년 지구 연방 오거스터 조병창 병기개발부 국지형 모빌 슈츠 개발보고 지구 연방의 첫 번째 양산형 모빌 슈츠인 RGM-79짐은 양산 개시 이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시마트가 개발한 모빌 슈츠 돔의 지상 기동 능력이 짐의 기동 능력을 크게 상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개발 플랜이 진행되어 우리 오거스터 조병창은 스러스터를 증설하여 기동력을 높인 D타입 짐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된 D타입 짐은 자브로에서 양산을 시작해 지상전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막이나 한랭지에서 G타입 짐에 비해 기체 관리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발견되어 우리 오거스터 병기개발부는 특수 지역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기체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진행 중인 한랭지형 짐은 목적에 맞추어 각 기관부의 히터를 신설하고 방안 대책을 강구하며 눈보라가 치는 환경에서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신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이 신형 기체의 운용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도출되어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운용 테스트의 자세한 결과값은 첨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79년 지구 연방 오거스터 조병창 병기개발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자, 오늘의 건프라썰에서는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예고드린 대로 1989년작 애니메이션인 기동전사 건담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의 첫 번째 편으로 작품의 1화에 등장했던 지구연방 모빌 슈츠 RGM-79D 한랭지형 짐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 기체가 애니메이션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이 주머니 속의 전쟁 1화에서 나온 것이 전부고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당시에 발매된 구판 0080 건프라 시리즈로도 발매가 안 됐었던 데다가 양산형 짐과 같은 상징성도 없고 그렇다고 짐 스나이퍼2 같은 특별한 멋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수없이 나와있는 짐 계열 바리에이션 기체들 중에서 아무래도 인기는 좀 없는 편인 기체죠. 그래서인지 건프라로 발매된 것도 딱 2번 뿐인데 2003년 나온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은 지금 보면 하이그레이드 UC 초기 제품답게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색분할이 아쉬운 제품이고 마스터그레이드 제품은 2019년에 발매되었으나 일단 프리미엄 반다의 한정 발매였던 데다가 퍼스트 건담 2.0과 짐 스나이퍼2 그리고 짐 커맨드를 포함해 과거에 나왔던 여러 기체의 부품을 우려먹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랭지형 짐은 프라모델 제품으로서의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기체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런 마이너한 기체도 다룬다는 점이 또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한랭지형 짐의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2003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을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한랭지형 짐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989년작) 애니메이션인 기동전사 건담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은 제목에는 0080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우주세기 79년 12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건담 최초의 OVA 작품인데다가 79년작 기동전사 건담부터 88년작 역스베샤까지 이어지는 우주세기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주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가 들어간 작품이었죠. 이미 메인스트림 작품들을 통해 한 차례 정리가 된 우주세기의 초반부인 1년 전쟁을 10년 만에 다시 그려낸 작품이다 보니 작품에 등장하는 기체들의 디자인이 싸그리 교체되어 당시에는 팬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에 기존 모빌 슈츠의 후기형이라는 설정이 붙게 되기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이고크로 디자인됐을 때는 그냥 주머니 속의 전쟁 버전 고크였지만 생긴 게 원본과 전혀 다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하이고크라는 고크와 다른 기체라는 설정이 붙게 된 것이죠. 또 1편의 지구연방 북극 기지에서 잠깐 나오는 이 비행기는 원본과 생긴 게 전혀 다르지만 연방의 수송기로 유명한 미데아의 바리에이션 기체입니다. 자, 짐 계열 모빌 슈츠 역시 79년작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디자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짐 계열 기체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한랭지형 짐입니다. 북극기지에서 건담 NT1 알렉스를 우주로 쏘아 올리려는 지구 연방과 그걸 막으려는 지온의 사이클롭스 부대의 전투 장면에서 건담이 실린 로켓을 호위하는 한랭지형 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짐 계열 기체답게 터져나가는 모습 위주로 등장하긴 했지만 북극기지의 한랭지형 짐들은 사이클롭스 부대 앤디가 타고 있는 하이고크를 격파하고 결국 로켓 발사를 성공시키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건 이게 다지만 한랭지형 짐은 나름대로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기체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체의 설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건담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양산형 기체 짐은
우주 공간에서 자쿠의 약 2배에 달하는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고 중력하에서도 자쿠보다 훨씬 좋은 기동 능력을 가진 기체로 완성되었으나 짐이 양산된 시점에 지온은 이미 자쿠 외에도 많은 종류의 모빌 슈츠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 하나로 지온의 여러 모빌 슈츠에 대응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마트사의 모빌 슈츠 돔이었습니다. 연방 모빌 슈츠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짐으로 호버크래프트 기능을 사용해 지상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돔을 상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반적으로 지구연방 파일럿들의 기량이 지온 파일럿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짐과 돔의 지상 기동 능력 격차는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돔의 호버 기능을 베껴와서 단기간에 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연방은 북미의 오거스터 조병창에서 개발 중인 D타입 짐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여기서 개발된 D타입 짐은 기존 짐과 같은 제너레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원 출력은 기존과 같았지만 백팩에 스러스터를 추가해 추진력과 기동력을 얻는 방식으로 지상전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상 이 D타입 짐은 곧바로 양산이 결정되어 자브로의 생산시설에서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일반적인 짐과 비교하면 지상에서의 기동 능력이 향상되었고 장갑에 티타늄 세라믹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다리움을 사용한 육전형 짐에 비해 생산 효율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D형 짐이 1년 전쟁 기간 동안 지상전에서 꽤 많은 성과를 냈다는 설정이긴 한데 어째서인지 이 형태의 짐은 그 어느 작품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기체가 전선에서 꽤 좋은 성과를 내자 오거스터 기지에서는 특수한 환경, 특히 추운 지역에서 사용할 국지형 바리에이션 기체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랭지형 짐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는 D형 짐을 추운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수한 것이 한랭지형 짐이지만 한랭지형으로 개수되기 전인 D타입 짐은 뭐 어디에 나온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공식 일러스트도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GM-79D라고 하면 바로 이 한랭지형 짐을 가리키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개발된 한랭지형 짐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북극기지에 배치된 것이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지구연방의 북극기지는 정확한 위치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에피소드를 빼면 다른 작품에 등장한 적도 없기 때문에 뭘 하려고 북극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담 NT1이 개발된 오거스터 조병창은 지온의 잔존 병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북미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구연방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로켓을 쌓아올리는 게 부담스러웠을 테니 지온의 병력이 적은 북극의 발사대를 따로 만들고 건담을 우주로 올려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한랭지형 짐은 추운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수된 기체였기 때문에 증설 스러스터 말고도 목적에 맞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실제 사용되는 설상 위장복의 색조합과 비슷한 색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눈폭풍이 며칠씩 지속되는 한랭지에서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1년 전쟁 당시를 기준으로 매우 뛰어난 통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지형 짐의 머리 부분을 보면 통신용 안테나가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습기가 차서 얼어붙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체에 추가 히터를 장비했고 관절 등의 중요 부위에는 빈결 방지 처리도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형 무장으로는 머리에 장착된 60mm 헤드발칸이 있습니다. 기존 짐에 달려있던 헤드발칸과 같이 위력이 낮아서 대모빌 슈츠전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무기죠. 또 일반적인 짐과 같이 백팩 왼쪽에 빔사벨 1개를 장비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한랭지형 짐이 사용하는 총기는 2가지가 있는데요. 노포크 산업에서 개발한 짐 머신건과 홀리필드에서 개발한 불판 머신건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노포크 산업에서 개발한 짐 머신건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기 작동식으로 90mm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화기이고 측면에 끼우는 탄창을 보조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연방계 무기치고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총기입니다. 한랭지형 짐의 개발에 맞춰 짐 머신건 또한 한랭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된 모델이 있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총기 하단에 유탄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홀리필드의 불판 머신건은 짐 머신건과 같은 90mm 구경 실탄을 사용하는 화기인데요. 기관부가 후방에 있는 불법식이기 때문에 총기 크기에 비해 긴 총열 길이를 확보할 수 있었고 때문에 짐 머신건에 비해 더 빠른 탄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준용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가 통합된 박스형 조준 시스템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명중률을 가지고 있죠.
한랭지형 짐이 두 가지 실탄 병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없지만 아마도 지구 연방은 노포크와 홀리필드 두 회사에 짐이 사용할 실탄 병기의 개발을 수주했고 실전을 통해 제식 채용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라플라스 사변식이 토링턴 기지 습격 장면을 보여주는 유니콘 건담 4화에서 네모가 불법 머신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D타입 짐을 통한 제식 채용 평가에서 홀리필드의 불법 머신건이 채용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방어용 병장인 실드는 겉보기에는 건담이나 짐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설정상 다른 물건입니다. 일단 일반 짐이 사용하는 실드에는 십자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고 한랭지형 짐의 실드에는 그게 없는데요. 외형적인 특징 말고도 이 두 실드는 재료도 다릅니다. 짐의 실드는 건다리움 합금으로 만든 것이고 한랭지형의 실드는 티타늄 세라믹 합금으로 만든 물건이죠. 건다리움으로 만든 실드는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한랭지형의 이 실드는 대실탄 방어력을 약간 희생하는 대신 생산 효율을 높인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건담이나 짐 건프라의 실드에는 거의 모든 제품에 조인트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들어가 있지만 원래 설정상에서 건담과 짐의 실드엔 그 기능이 없고 한랭지형이 사용하는 이 개량형 실드부터 추가된 기능이죠. 자, 아무튼 이런 설정을 가진 한랭지형 짐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당시 발매된 0080 9판 건프라로는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주머니 속의 전쟁에 등장했는데 9판 발매가 안 된 기체는 한랭지형 짐, 양산형 건캐논, 그리고 짐 스나이퍼 2가 있었죠. 아무튼 9판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꽤 긴 기간 동안 건프라를 만들어 볼 수 없는 기체였지만 2003년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이 발매되면서 첫 등장 이후 무려 14년이나 팬들을 기다리게 만든 기체였는데요. 하이그레이드 UC 한랭지형 짐은 그냥 세워놓으면 그런대로 모양이 나오는 기체이긴 했지만 발매 당시로 따져도 아주 좋은 퀄리티라고 보기는 힘든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한랭지형 짐의 발매 7개월 전에 나온 동스케일 제품이 지금도 슈퍼 명품 취급을 받는 디오였기 때문에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다소 밋밋한 구성과 정직한 가동 범위를 가진 이 건프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제품으로 느껴지진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랭지형 짐의 건프라가 발매된 건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기다려온 올드 팬들에게는 그래도 뭐 이게 나온 게 어디냐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그레이드 제품은 2019년에 발매되었는데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나온 데다가 2017년에 발매되었던 짐 커맨드의 부품을 대량으로 우려먹은 제품이었죠. 근데 또 이 짐 커맨드는 짐 스나이퍼 2의 부품을 우려먹은 제품이었고 짐스나2는 퍼스트 건담 2.0의 프레임을 우려먹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MG 한랭지형 짐은 퍼스트 건담 2.0을 4번 우려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랭지형 짐이 100분의 1 스케일로 나와줬다는 건 반갑긴 했고 제품의 품질도 뭐 괜찮은 편인데 어째선지 뭔가 반다이에게 속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죠. 뭐 아무튼 이 한랭지형 짐의 건프라는 하이그레이드 UC와 MG 한정판 딱 2번 발매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전쟁 당시의 짐 계열 바리에이션 기체인데다가 애니메이션에 등장까지 한 기체 치고는 엄청 마이너한 기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에는 한랭지형 짐 2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박스 아트에서 이 제품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2대가 전부 옆쪽에 탄창이 끼워진 짐 머신건을 들고 있죠. 이 제품에 불법 머신건이 들어있지 않고 짐 머신건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그려진 실드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 실제 제품에도 빨간 실드가 들어있는데요. 참고로 애니메이션에 나온 한랭지형 짐의 실드는 회색이지만 공식 일러스트에서는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실드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공식 일러스트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런너를 봅시다. 약간 회색빛이 도는 흰색 런너에는 여러 외장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빔사벨을 쥐고 있는 이 손 부품인데요. 조형 퀄리티는 매우 좋지만 색 분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빔 이펙트 부분까지 흰색으로 통짜 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도색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좀 더 작은 런너에도 외장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랭지형 짐의 특징적인 머리 부품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점원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사출된 런너에는 관절부와 짐 머신건 등의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색 사출된 런너가 들어있습니다. 검정색 부품 중에는 손 부품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손 편손을 넣어준 것은 좋지만 막상 일반적인 쥔손은 왼손 것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총을 잡는 손과 빔사벨을 잡은 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소 아쉬운 구성이죠.
바이저 부분은 청록색 클리어로 따로 사출되어 있지만 머리 부분 내부 디테일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드와 몸통 부분에 사용되는 빨간색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호일실에 들어있는 빨간 스티커와 이 빨간 부품이 색과 광택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조립한 머리 부품은 이렇습니다. 한랭지형 짐의 특징적인 안테나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인 조형감은 꽤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턱 부분의 빨간색 분할을 스티커로 땜빵했다는 점과 바이저 안쪽의 디테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몸통 부분 역시 조형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팔이 끼워지는 조인트 구조가 구식이라서 따로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허리에도 가동부가 없는 전형적인 초기형 하이그레이드 UC의 모습이네요. 팔 부분 역시 가동률이 좋지 않아서 90도 정도 접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런너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손 쥔손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애석하네요. 골반부는 프론트와 사이드 스커트를 움직일 수 있는 것 말고는 따로 기믹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제품과는 달리 프론트 스커트를 그냥은 분할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조를 해주지 않으면 프론트 스커트 양쪽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다리 부분 역시 조형 자체는 괜찮지만 한가운데 적나라하게 접합선이 들어가 있는 초기 제품다운 설계를 보여주고 있고 무릎의 가동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이 제품은 기믹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자, 빔사벨은 오른손과 붙어있는 일체형 부품과 별개로 백팩에 수납하는 용도의 부품이 따로 들어있긴 한데 빔 이펙트 파츠도 따로 들어있지 않고 이펙트를 끼워줄 수 있는 조인트 구멍도 없어서 정말 수납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짐머신건은 하단에 유탄 발사기가 붙어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MG 한정판 제품에서는 구현되었던 견착대 연장 기믹도 들어있지 않죠. 게다가 이 총은 마치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시리즈의 자쿠 머신건처럼 견착대가 팔에 걸려서 똑바로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에는 오른쪽 쥔손이 들어있지 않고 빔사벨 잡는 손은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른손에는 이 머신건을 쥐어주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애매한 설계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실드는 한랭지형 짐의 설정대로 겉면에 십자 장식이 없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붙여주는 지구연방 마크 스티커가 이질감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데칼을 구입해 대체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완성된 하이그레이드 UC 한랭지형 짐은 그냥 세워두면 적당히 세련돼 보이면서도 폭죽 기체답게 적당히 약해 보이는 한랭지형 짐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는데요. 다만 많은 부분의 색분할을 스티커로 땜빵하고 있고 가동률과 기믹이 부실하기 때문에 포징을 하거나 가지고 놀기에 적합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담 베이스 기준 9,6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일반판으로 발매된 한랭지형 짐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랭지형 짐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 말고 현재로서는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제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주머니 속의 전쟁 시리즈 건프라썰 영상의 시작으로 한랭지형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건프라썰 영상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